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당뇨를 이기는 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당뇨,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옆에 아는 누구도 고혈압 약을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열침도 할 수 있고 침뜸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한 무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러나 뭐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스스로 해달라고 간곡히 간절히 요청하지 않는 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요. 당뇨를 이기는 뜸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만 좀 꺼줘도 소원이 없겠어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노년의 부인이 내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S씨의 부인, 남편 S씨는 옆에 서서 내게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서울에서 최고라는 대학병원에 50일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산더미처럼 부어오른 배가 꺼지질 않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을 쓰질 못하니 이제 믿을 건 침밖에 없구나 하는 심정으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풍 치료에는 침이 최고라고 추천하기도 했고요. 집안 식구들을 모아 의논 끝에 침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하고 병원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병상주위에 지켜서 있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이왕의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으니 침과 뜸을 믿으세요. 2, 3일 안에 부어오른 배가 싹 가라앉게 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가족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전혀 빠지지 않는 배의 부기를 침과 뜸으로 2, 3일 안에 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표정도 엿보였다. S씨 부인과 같이 배가 부어올랐다면 배뇨에 장애가 생긴 것. 그래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혈자리를 잡았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자리로는 배꼽 아래에 있는 중국혈과 수도혈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방광의 기가 모이는 혈로 방광의 기가 북돋아주는 자리이다. 방광의 기를 북돋아주는 자리이다. 수도는 글자 그대로 물의 길, 신과 방광을 다스려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사흘 뒤 S씨분의 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나 많이 부어 있었는지 붓기가 빠지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가족들은 기뻐하면서 한편 몹시 신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소변이 잘 통하게 되면서부터 당뇨가 심한 문제로 떠올랐다. S씨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로 고생해온 터였다. 당뇨 환자의 8할 이상이 중국에는 중풍을 겪는다. 이럴 때는 당뇨병을 근본으로 치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풍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 S씨 부인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과 오른발의 말단이 저리다고 했다.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시리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늘 저리다고 했다. 그런 증상은 당뇨가 심하다는 증거다. 당뇨가 심하면 손끝과 발끝이 저리고 아프고 시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뜸밖에 없다. 발바닥에 있으면서 맥기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용천혈에 뜸을 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 저리고 아프고 시린 증상이 싹 사라진다. 현대 어떤 첨단 의술도 당뇨로 손끝 발끝이 아픈 증상을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뜸이 최첨단 의술인 것이다. 내가 S씨 부인의 용천에 뜸을 뜨려고 할 때였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나에게 항의를 했다. 당뇨 환자에게 상처를 내면 어떡합니까? 당뇨 환자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외과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치과에서 이도 못 뽑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부인의 몸에 남아있는 뜸자리를 가리켰다. 죄송합니다. 뜸을 뜬 자리에 생긴 쌀알 만한 크기의 흔적. 나는 의사에게 뜸자리는 탈이 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뜸을 그만두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허락한 것은 침이지 뜸은 아니었으며 애초에 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내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니 의사의 말이 우선일 터. 그러면 이제 환자의 가족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말대로 뜸뜨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뜸을 뜨기 위해 태어나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S씨가 확인한 듯 내게 물었다. 선생님, 뜸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럼요. 아무 탈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뜸자리는 탈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뜸을 떠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탈이 없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또 단 한 명도 탈이 나지 않았음은 지금도 내가 뜸을 뜨고 있는 사실로 증명된다. 탈이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뜸을 뜰 바보는 없다. 게다가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는다는 당뇨 환자에게 아무런 확신 없이 일부러 상처를 낼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요. 이 뜸의 효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혈구가 생성되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혈소판은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지혈 효과를 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분비물이죠. 그런데 뜸을 하면 그것이 분비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당뇨 환자에게도 뜸은 해가 되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지혈까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대식세포라고 해서요. T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해로운 균들을 잡아먹는 그 대식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또 만성병도 고쳐주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아무튼 뭐 무궁무진합니다. 뜸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그리고 불필요한 살은 빠지고 필요한 살은 붙고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뜸을 절대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뜸을 떠왔다. 그래서 나는 침만 쓰는 침사가 아니라 침과 뜸을 함께 쓰는 침구사이다. 뜸은 최고의 의술이에요. 보셨잖아요. 산더미처럼 부었던 배를 사흘 만에 가라앉게 만든 건 뜸의 힘이었습니다. 뜸을 뜨면 작은 상처가 나지만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커집니다. 몸의 병균을 살짝 감염시켜 면역력을 기르는 예방주사와 같은 이치예요. 사실 예방주사는 뜸에 비하면 아주 초보죠. 병에 대한 저항 능력으로 말하자면 뜸은 예방주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지에 있는 겁니다. 예방주사는 한 가지 병균을 상대하지만 뜸은 모든 병과 상대하거든요. 뜸은 몸의 전쟁 능력을 키우는 의술이에요. 그래서 뜸을 뜨면 평상시에는 병이 감히 넘보지 못하니 병의 발생이 억제되고 어쩌다 병이 나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S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상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병실에 있는 사람 전체에게 말했다. 여기는 병원이니까 뜸을 뜨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침과 뜸을 다루는 의술자예요. 의술자의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손끝 발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바닥에 한 자리만 뜸 뜨면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다른 의술로는 뜸처럼 부작용 없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뜸을 뜰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병실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이내 가족 전원의 시선이 의사에게 쏠렸다. 가족 중 누군가의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죠? 하고 물었다.
바로 잇따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놓았다. 뜸을 떠서 효과를 받고 또 한 군데만 뜸을 뜨면 된다고 하니 한 번만 더 뜸을 떠보죠. 가족 모두 같은 의견인 듯 반대가 없었다. 의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잠자코 있었다. 나는 SC 부인의 발바닥 가운데 용천열에 뜸을 떠주고 병실을 나왔다. 뜸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가족들이 결정할 일이었다. 뜸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서도 뜸을 떠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할 만큼 우리의 의료 체계는 불합리하다. 현대의학을 선택하면 죽으나 사나 병원에 매달려야 하고 아니면 현대의학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에 갔다, 한의원에 갔다, 침소련에 갔다 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뇨병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현대의학인가, 첩약술인가, 침뜸술인가, 그것도 아니면 민간요법인가? 단언컨대 당뇨 치료에는 침뜸이 최고의 효과를 낸다. 현대의학에서 하는 당뇨 치료는 적게 먹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병이 심해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인슐린을 투여할 뿐이다. 한약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침뜸은 값싸고 편리하면서 부작용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뇨 발생의 뿌리는 신, 당뇨는 비장에서 탈이나 발생하지만 더 근본은 신장의 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의 탈이란 비장의 이상을 말한다. 혈액 속 당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부위는 비장에 있는 랑게르 한섬. 그래서 랑게르 한섬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도 이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분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고 급기야 당뇨로 이어지게 된다. 소갈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는 침뜸의학에서는 3소, 상소, 중소, 하소로 나뉘는데 상소는 심장, 중소는 비장, 하소는 신장을 의미한다. 신장에서 생기는 소갈병은 요즘 말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원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비장의 인슐린 분비 문제로 생긴 것과 인슐린 수용체 문제로 생긴 것을 당뇨라 한다. 침뜸의학에서는 당뇨에 있어서 특히 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신의 양기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신의 음액이 충실해야 폐가 마르지 않고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장의 배설 기능은 진액을 폐로 보내는 비의 기능과 비가 보낸 진액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폐의 기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 치료의 제1혈은 신유혈, 등허리에 있는 신유는 신장의 기가 흘러드는 자리다. 신은 간에 이상이 오면 탈이 나므로 간의 기가 흘러드는 간유혈에도 침을 넣고 뜸을 넣는다. 폐와 비를 위해 등에서 폐유, 비유, 거걸, 간유, 비유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다. 여자는 오른쪽 간유, 남자는 왼쪽 간유. 남자는 오른쪽 비유, 여자는 왼쪽 비유. 좌기문혈과 그 아래 안쪽에 있는 좌양문혈로 비장을 다스린다. 삼리혈, 양쪽 팔의 곡지혈, 배 중안혈에 뜸을 떠 몸 전체 기혈의 균형을 배꼽 아래에 있는 기의 바다인 기해혈과 관원, 중환, 삼다병을이라 하는 것은 즉 당뇨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배설한다는 뜻인데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태계, 수천혈에 침뜸을 하면은 효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로 음부에 소양증이 생겨 가렵거나 퉁퉁 부으면 그때는 침이나 뜸보다 물이 빠르다. 가렵고 퉁퉁 부은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면 증상이 간단하게 해결된다. 당뇨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때문이다. 열량을 생산하는 3대 영양소인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이 빠져버리면 인체는 저항력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병이 침범하면 물리치지 못한다. 간이 나빠져 단백질이 부족해져도 마찬가지. 병용근유나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항력 없음이 문제이다. 저항력이 없으면 병이 생겨도 이길 수 없으며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
저항력 기르는 데는 뜸이 으뜸이다. 어떤 의사도 어떤 보약으로도 할 수 없고 뜸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이종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은 못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이종 단백질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종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좋은 혈이 뿜뿜 샘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뜸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